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 속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투자처, 바로 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막 흔들릴 때마다 내 계좌도 같이 출렁이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내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 같은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금이 바로 그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세상에 수많은 투자 자산이 있는데 왜 하필 금이 이런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요. 금은 주식처럼 뭐 배당을 주거나 이자를 낳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금을 찾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고요. 둘째, 보통 미국 달러 가치와는 반대로 움직여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딱 잡아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경제 위기나 전쟁 같은 정말 큰일이 터졌을 때 역사적으로 가치를 증명해온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창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인 거죠. 자, 왜 금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야 할까요? 금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을 비교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KRX 금시장. 이건 우리가 쓰는 주식 앱으로 아주 쉽게 거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거. 이거 정말 강력한 장점이죠. 세금 아끼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음은 미국금 ETF. 이건 달러로 직접 투자해서 달러 자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수익이 나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뱅킹이나 실물금. 이건 은행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같은 비용 부담이 꽤 커서요. 솔직히 순수 투자 목적이라면 앞에 말씀드린 KRX나 미국 ETF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미국 ETF로 마음을 정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어떤 ETF를 골라야 가장 좋을지 대표 선수 3명을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하고 거래량도 많은 게 바로 GLD입니다. 근데 수수료가 0.40%로 좀 비싼 편이라 사고팔고를 자주 하는 단기 트레이딩에 더 적합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수수료가 0.25%로 더 저렴한 IAU를 선택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5년, 10년 길게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맞아요. 장기 투자에서는요, 이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를 얼마나 아끼느냐가 나중에 내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GLMD입니다. 수수료가 무려 0.10%, GLD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길게 보고 묻어두실 분들이라면 GLMD가 단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금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균형 잡힌 결정을 위해서 금 투자가 가진 단점, 그러니까 리스크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큰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자나 배당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오직 금값이 올라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예금이나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의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가격 변동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넣는 몰빵 투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이 장단점을 다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내 전체 자산 중에 금을 얼마나 담아야 적당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5%에서 많게는 10% 정도를 추천합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금은 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막 4번 타자가 아니란 말이죠. 팀 전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수비수.
바로 그 역할에 딱 맞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하시면 시장이 폭락할 때를 대비한 보험처럼 한 5% 정도만 담아두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0% 이상 담아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흔들림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자, 오늘 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뭔가요? 그리고 그 약점을 채워줄 나만의 황금 방패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